안녕하세요. 밝은 세상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의대생들이 공보위 군의관으로 가지 않고 현역 입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복무 만료 1018명, 급감하는 공보위 군의관, 의사 증원으로 공급 늘려야. 이에 반해서 노심초사하는 민주당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2018년에도 있었던 일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 개혁이 위안이라는 것을 실감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다 부질없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고요. 이재명 정부에 안 되면 의료 민영화하면 된다는 생각 아니냐. 다 알고 있는 얘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정치권에서는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이에 반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사람 생명을 돌같이 하는 비인륜적인 전공의보다는 인륜적이고 훈련이 잘 된 천사 같은 간호사 이런 얘기하고 있었다고 했죠. 아닙니다. 전공의보다 천사 같은 간호사가 두세 배 더 비싸요.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오늘 할 얘기는요. 추석날 병원 찾다 숨진 30대 여성 얘기를 하려고 해요. 소방 92차례 전화를 돌렸다고 했는데요. 부산 경남 PK 지역이라고 보통 불리죠. 상급병원 수용 어려워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부산에서 심정지 증상을 보인 30대 여성이 상급병원을 찾던 도중 숨진 가운데 이 여성을 이송하던 소방당국이 92차례 전화를 돌린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대요. 17일 오전 2시 새벽이죠. 경련을 호소했는데요. 92차례를 더 돌렸고 결국에는 뭐 사망을 했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게 뭐 한두 번 있던 일도 아니고 원래 있었던 일이죠. 댓글도 마찬가지예요. 우산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현 정부는 소중한 국민의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서 대통령부터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의료체계 문제 없다고 앵무새 마냥 떠들어댄 주무행정부처 장차관들 전부 다 옷 벗고 섰고 대제하라. 국정수행 지지율 30%도 안 나오는 주제. 이 참담한 죽음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여전히 서로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며 당당하게 큰소리 칠 건가? 역사는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계속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각자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인 겁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이제 재명 형님이 이것도 정치 쇼라는 걸 2018년에 이미 겪었잖아요. 그때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전혀 걱정할 일이 안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 수사하는 것도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역대 대통령들이 다 이게 과거 권력이랑 미래 권력은 좀 사실 다르거든요. 네, 제가 함부로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이건 또 그런 사건이 있고 휴학 의대생들도 역시 군의관 공보위가 전혀 좋은 선택지가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군의관 공보위가 전혀 좋은 선택지가 아니고 병장 월급이 오르기 전에도 이미 현역을 선택하는 비율이 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들 아는 얘기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올린 것처럼 이제 변희재 대표가 SK와 삼성이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오늘 이제 사건이 터졌죠. 윤석열, 한동훈 만찬 앞두고 민주당은 배만 채우지 말고 의료 대란 답 대라. 민주당 의료 대란 특위에서 오늘 간담회를 열었죠. 간담회가 아니고 기자회견을 열었죠. 응급 대란 없다는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 건데요. 전문의 70%가 12시간 이상 근무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24일 만찬 회동이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의료 대란의 구체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응급실 대란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을 강조해서 국민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회동 테이블 위에 올려야 된다는 당부도 전했다고 하네요.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여당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적 응급실 대란이 없었다고 아니란 태도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근데 웃긴 게 방금 전에도 얘기했죠. 부산의 한 30대 여성이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사례가 있었음을 짚었죠.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지난 20일 추석 연휴 수련병원 응급의학과 근무 현황 긴급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응급실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자화자찬격의 보도에 대한 일격이었다는 거죠. 9월 13일부터 20일 사이 최대 연속 근무 시간을 묻는 질의에 12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상상을 못해요. 12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일 거다. 혹은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더 좋은 거는 48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답한 사람도 있고 64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있고 104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깨어난 후에 16시간이 지나면 음주운전이랑 비슷한 상태가 된다. 박주미 위원장이 발표 자료를 직접 인용해서 응급실 현장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하는데 단순히 추석 때 대란은 없었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전문가들이 응급실 다음은 중환자실이 붕괴될 거라고 얘기한다. 더 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추석날 병원 찾다 숨진 30대 여성인 얘기죠. 소방이 92차례 전화를 돌렸는데 결국에는 안타깝게 됐다. 근데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초강력 메시지를 날리면서 의사들에게 최후 통첩을 했죠.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 행동 정당화 어렵다. 참 본인은 50명 정도 되는 주치의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상관없는 거죠. 윤 대통령이 집단 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대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고 말했습니다.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헌법적 책무 이행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이 아플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불가능하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쉬운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독대 거절당한 한동훈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하다. 사실 한동훈도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박단이랑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막상 하자고 하니까 아니었죠. 다 구라라고 볼 수 있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갈등 해결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 둘 사이 독대가 따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뭐, 이것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독대가 아니라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 쇼 PR이라고 하죠. 네, 쇼에 불과한 겁니다. 여기에 낚이시면 안 되고요. 네, 뭐 다른 얘기도 보면 이제 외국인 의사가 20% 이상 늘었다. 외국 의사 전면 도입 숙고해야. 결국 외국 의사가 들어오죠. 최근 5년 외국인 의사가 20% 늘었대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장기 하상을 메꾸고자 보건복지부가 외국 의사 면허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허용을 추진했거든요. 특히 전공의 이탈로 의료 현장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2024년은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대요.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전진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의사 현황에 따르면요. 2019년 452명에서 2024년 6월 546명으로 최근 5년간 20.8% 증가했대요. 452명, 472명, 485명, 500명, 521명, 546명. 외국인 의사 중 전문의는 매년 80%대를 유지했고요. 일반인은 매년 80명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외국인 의사 들어오세요. 제발. 네, 근데 사실 이게 웃긴 게 20% 증가해서 굉장히 많이 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100명도 안 늘었어요. 의사가 10만 명이 넘는데 100명이면 0.1%죠. 0.1%를 과연 할 수 있냐? 제발 들여와라.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외국 의사 면허자의 국내 의료 행위 승인 법적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를 개정해서 재난관리 및 기본법 제38조 2항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외국 의사 면허자 국내 의료 행위 승인하겠다고 입법 예고한 바 있대요. 찬성 65건, 반대 1628건으로 댓글이 달리면서 경론이 이어졌고요. 아직 개정되진 않았대요. 내외 산소 필수 의료 과목 중심으로 외국인 의사가 늘어난 배경이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대요. 제발 받아들여라.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수입도 필요하고 국내 의사들과 성내의 경쟁도 필요하다. 0.1%인데 무슨 선의 경쟁 얘기하고 있습니까? 2025년뿐만 아니고 2026년에 의대 정원은 계속 늘려야 할 거고 제발 늘리세요. 네, 제발 늘리고 기사 내용 보강이 필요한 듯 진짜 외국인 의사야 한국인이면서 외국 의대 면허 소지자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고 현재 대한민국 의료법으로는 외국 면허 소지자가 한국 의사 면허를 위한 국가고시를 통과해야만. 그러니까 진짜 외국인 의사라는 게 외국 의대를 나온 한국인이냐 진짜 외국인이고 외국 의사냐 지금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거죠. 제발 들어와라. 네, 그렇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원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년 반 사이 30% 정도 늘었다고 하네요. 149곳에서 192곳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근데 과연 응급의학과가 응급의학과라고 개원을 하냐? 응급의학과 전문인들이 개원하는 사례가 증가했대요. 근데 심평원 측 보면은요. 전문의가 개원하면서 진료 과목은 공개하지 않았대요. 이들 중 표시 과목이 응급의학과인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안다. 응급의학과가 응급의학과를 어떻게 개원합니까? 수가가 낮고 체계가 이익이 안 나는데 그동안 필수의료 전문의들이 중증 질환을 다루는 특성상 타 진료과에 비해 개원을 선택한 일이 적었다는 것과 다른 흐름이다. 필수의료 분야가 위험도는 높은 반면 수가,
가는 낮은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비교적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개원가로 넘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역별 개인 병원 수를 진료 과목별로 제한하는 개원 총량제,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수련을 거쳐야 개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진료 면허제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제발 해라. 할 수 있으면 해라. 제발 좀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여기 댓글도 없네요, 심지어. 우리나라 수준은 미국의 버금갑니다. 근데 미국과 같은 보상 개념이 없어요. 심장 스텐트 권위자 서울 아산 석좌 교수 박승정 인터뷰. 필수과 의사들이 그 일만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베네핏을 줘야 된다. 혈관 확장, 심장 스텐트 시술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통하는 박승정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석좌 교수는요. 23일 본지 인터뷰에서 베네핏과 인센티브는 필수과 의사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의료는 미국 등을 지향하며 달려왔고 짧은 시간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 하지만 미국과 같은 보상의 개념은 한국 의료에 존재하지 않았다.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환자 생명을 다루는 필수과 의사들의 소송 부담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땐 환자를 살릴 확률이 50% 정도만 돼도 보호자가 뭐라 하든 시술을 했다며 지금은 응급 환자의 보호자 상당수가 소송 제기를 염두에 두고 응급실에서부터 의사의 말을 녹음하기 때문에 의사도 방어적 진료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적극적으로 치료를 잘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의정사태와 관련해 박 교수는 의사의 경쟁력은 자기만의 컨텐츠를 갖추는 것. 이런 측면에서 올 초 사직한 후배님들의 걱정이 된다. 제2, 제3의 박승정이 앞으로도 나오겠느냐 질문에 그리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한국 후배들의 의사들은 저력이 있고 열정도 있고 똑똑하다고 했습니다. 박승정 석좌교수 연구실은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동간 3층 심장내과 중환자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23일 10시 5평 남짓단 연구실을 찾았을 때 그는 책과 컴퓨터에 파묻혀 있었다. 그는 책상 위의 굴곡진 45인치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이 병원 심장 혈관 스텐트 시술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대요. 모니터 옆에 200여 권의 책들이 아기 키 높이만큼 빼곡히 쌓여 있어 그의 모습은 검은 정수리로만 겨우 보였대요. 의료계 문익점으로 불린대요. 왜냐하면 1990년 초에 스텐트 시술 120번 정도 했던 캐나다 의사를 찾아가서 한국에서도 할 수 있게 금속 스텐트 2개만 빌려달라고 부탁했대요. 그걸 가방에 넣고 귀국해 1991년 처음으로 시술을 했대요. 의료계 반발이 있었는데 그 당시 흉부외과계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불법 시술이라며 고소를 당하게 됐대요. 세계적으로 생소한 시술이었으니까. 결국 그의 6개월 정도 스텐트 시술을 못했대요. 미국에서도 크레이지 박으로 불렸대요. 레프트 메인이 좁아진 환자가 스텐트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전까지는 100% 외과 수술만 했대요. 그랬더니 청중석에 있던 미국 하버드 의대 교수들이 일어나 라이어, 크레이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공 이탈로 영향이 오래 갈 거라고 보냐. 이미 7개월이 지났지 않냐. 의료는 대장간 장인 시스템과 비슷하다. 인턴은 바로 위 레지던트 1년, 1년 차는 2년 차한테 배우고 이런 현장 교육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 같아 걱정이다. 의정 갈등이 얼마나 갈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 감정이 좀 잦아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안타깝다. 무엇이 안타깝냐? 의사들 경쟁력 파워는 자기만의 콘텐츠에서 나온대요. 그런 측면에서 전공의들이 이번 사태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각 병원은 지금 상황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할 건데 병원 진료 시스템이나 경영 컨셉도 달라질 건데 전공의들이 돌아와 전문성을 쌓기가 점점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 필수 의료 수가가 낮은 편인데 100% 맞는 말이다. 저는 병원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수가에 신경을 쓰지도 않았고 그런 걸 살펴볼 겨를도 없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형편없는 수준이래요. 우리 병원에 한 해에 300건 이상 하는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 인공 판막 삽입도 수가가 낮더라. 이 시술의 수가는 52만 원 정도로 미국의 40분의 1. 미국은 2천만 원인 거죠. 어떻게 해야 하냐? 인턴 성적 1등인데 피부과를 가더라. 최소한 1등이 내과나 외과 등 필수과로 갈 수 있을 만큼 수가 현실이 필요하다. 필수 진료과 의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나. 지방은 상황이 더 안 좋지 않나. 참 이게 뭐 쉽지 않아요. 이런 데는 댓글이 없죠.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조선일보의 이 스탠스가 바뀐 게 좀 한편으로는 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사건의 해결사는 이재명이다. 네, 일단 이재명이 이 사건을 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협은 한동훈 대표가 신뢰 기반 태도 변화 보여줬다고 하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대전은 내부에서 적극 문제 해결 바라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한 대표가 처음으로 신뢰에 기반한 태도를 보여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대요. 근데 이제 이러고 나서 박단 페이스북 보니까 전혀 아니었죠. 안철수 의원과 의대생이 간담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만큼 이펙트가 없죠. 결국 답은 이재명이다. 빨리 11월에 1심 선고가 나야 돼요. 그래야 그 이후로 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